스마트폰 화면에는 대출 승인 3천만 원이 뜬다. 내가 돈을 빌렸다고? 목소리가 떨린다. 전화기를 붙잡고 묻는다. 상진아, 이게 뭐니? 잠깐의 정적 후 들려오는 아들의 한마디. 엄마 미안해요. 오늘 이야기, 용돈 대신 효도폰을 줬더니 그 폰으로 대출을 받았더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단지,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좁은 골목길에는 늘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72세 박말수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작은 부엌을 가득 채우고 된장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집 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말수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적당한 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두부도 넣었으니 더 맛있겠네.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이 시간이 말순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챙기는 일. 그 일상의 반복 속에서 말수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옆집 김순자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말수나, 오늘 장 갈 거지? 그럼요. 안 가면 심심해서 어떡해요. 두 사람은 새벽 장터에 가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장터에는 신선한 채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흥정하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 그 속에서 말수는 자신이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말수는 오후 내내 빨래를 개고 방을 쓸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말순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둘째 아들 상진이었습니다. 말수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일어났습니다. 어머, 상진아. 오늘은 무슨 일이야? 엄마, 그냥 왔어요. 이것 좀 드리려고요. 상진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상자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뭔데 이렇게 커? 엄마, 요즘 이런 거 써야 해요. 효도폰이에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런 걸 어쩌냐. 나이 먹으면 그런 거 못 배워. 그냥 받아요. 영상 통화도 되고 목소리로도 뭐든 할 수 있어요. 요새 다들 쓰는 거예요. 상진은 상자를 열어 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화면이 말순에게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돈 썼네. 말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진은 폰을 설정하며 이것저것 알려줬지만 말순의 머릿속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여기 누르면 저한테 전화 걸려요. 여기는 영상 통화고요. 그래, 알았어. 말수는 알지도 못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좀 바빠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걸로 연락하면 돼요. 그래, 내일 열심히 해. 엄마는 괜찮아. 말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상진이 떠나고 나서 말수는 소파에 앉아 새 폰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준 것이니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폰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갤러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손녀 지은이의 사진이 떴습니다. 아마 상진이 미리 넣어둔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화면 속 손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예쁘네. 우리 지은이. 말수는 폰을 가슴에 안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준 선물이니 잘 간직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말수는 잠들기 전 다시 한번 폰을 켜봤습니다. 화면에는 시간과 날씨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신기한 듯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온기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수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며칠이 지나고 말수는 조금씩 폰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화면을 켜서 시간을 확인하고 가끔은 손녀 지은이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옆집 순자 아주머니도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말수나, 그거 어떻게 쓰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아들이 준 거라 들고 다니지 뭐. 말수는 폰을 가방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무거웠지만 왠지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상진은 가끔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보면 말수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밥 잘 드세요? 그럼 잘 먹지. 너는? 저도 잘 먹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 대화가 말순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폰 화면에 낯선 알림이 떴습니다. 말순은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신한은행 대출 승인 완료. 300만 원 실행. 말순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말수는 은행에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폰을 이리저리 눌러봤지만 화면만 바뀔 뿐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잘못 보낸 메시지일까? 아니면 누가 장난을 치는 걸까? 말수는 얼른 큰아들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는 공무원답게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상호야, 이게 뭐라카노? 내가 돈을 빌렸다는데. 엄마, 또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요즘 그런 거 많아요. 절대 답장하지 마세요. 그런가. 말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상호가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말수는 폰을 서랍 속에 넣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신한은행 대출금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말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같았습니다. 말수는 다시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호는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박말수님, 신한은행입니다. 이번 달 대출 이자 납부가 늦어지셨는데요. 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돈 빌린 적 없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지난주에 300만 원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모바일로 신청하셨고요. 아니,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행 직원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와 휴대폰 인증으로 처리된 건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말순은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폰을 켜서 은행 앱을 찾아봤습니다.
상진이 미리 설치해 놓은 앱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눌렀더니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떴습니다. 박말수님의 대출 내역. 말수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돈이 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300만 원이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말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걸까? 아니면 폰이 해킹당한 걸까? 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폰을 준 사람은 상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진은 요즘 유독 바빴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말순의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말수님 맞으시네요. 대출은 모바일 인증으로 실행됐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에서요. 제 휴대폰에서요? 네, 본인 인증이 완료됐기 때문에 승인된 겁니다. 말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폰을 사용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폰을 건네준 사람은 상진이었습니다. 말수는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상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상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상진아, 너 지금 어디 있어? 엄마, 미안해요. 잠깐만, 내가 정리할게요. 제발 형한텐 말하지 말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말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한 짓이었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흐느낌이 자신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말수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상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발 형한텐 말하지 말아요. 그 말이 말순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분노보다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말수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 장터에 나갔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말순아,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말수는 억지로 웃었지만 순자는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혼자서라도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모바일 인증으로 실행됐어요. 박말수님의 휴대폰에서요. 그럼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는 건 증명할 수 없나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에서 본인 인증이 완료됐으니 법적으로는 고객님이 실행하신 걸로 처리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려면 사기 피해로 접수하셔야 하는데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상진을 신고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건 할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은행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겨울 같았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상진이 자기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머니 몰래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말순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상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는 한참 만에 연결됐습니다. 엄마. 상진아, 엄마한테 설명 좀 해줘. 왜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어?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 말해봐. 전화 너머로 상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이 안 풀렸어요. 카드값이 밀리고 대출도 더 이상 안 나오고 그래서 엄마 이름으로 하면 금리가 낮다고 해서.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했어? 말하면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화를 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상진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내 이름, 내 신용인데. 알아요, 엄마. 알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말순은 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예쁘다고 생각했을 풍경이 이제는 아무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상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호는 평소처럼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애들도 데리고요. 그래, 그래. 밥 해놓을게. 말순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상호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상진은 형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주말이 왔고 상호 부부와 손녀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말순은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지은이. 많이 컸네. 말순은 손녀를 안으며 잠시나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말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상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먹으니 그렇지 뭐. 상호는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동생 안 오겠죠? 또 바쁘다고 하던데.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보다. 뭐, 안 오는 게 나아요. 와봤자 돈 달라고 할 텐데. 말순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호는 동생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대출 사실을 알게 되면 상호는 상진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가 말순의 폰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말순은 그걸 보고 얼른 말렸습니다. 지은아, 그거 만지지 마. 할머니, 저도 이거 갖고 싶어요. 엄마 폰이랑 똑같아요. 지은이는 폰을 이리저리 눌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신한은행 이자 자동이체 실패.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상호가 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상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호는 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출? 엄마가 대출을 받으셨어요? 상호야, 그게. 또 동생이죠? 또 그놈이죠? 상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말순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몰랐어. 효도폰이라길래. 그날 밤 상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상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넌 사람도 아니야.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상호는 거실을 오가며 전화를 걸었지만 상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상호의 아내는 지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말수는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상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호야, 동생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 그 애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엄마는 그러니까 동생한테 당하는 거예요. 맨날 감싸주기만 하고. 상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상호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생 상진을 감싸왔던 자신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건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호는 일찍 집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은행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일단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죠. 그래, 고맙다. 말수는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말수는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상진이 선물한 효도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효도폰이라더니 이게 무슨 효도인가. 며칠 동안 상진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상호는 은행을 다녀온 뒤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출금은 300만 원이고 이자가 밀려서 연체료까지 붙었어요. 이대로 가면 엄마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떡하면 되니? 일단 제가 이자는 내드릴게요. 근데 원금은 동생이 갚아야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호의 도움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이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상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대문 앞에서 상진을 보자마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상진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들어와. 말수는 상진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상진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래, 알았어. 일단 얼굴 좀 들어봐. 상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일단 이거 마셔. 상진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어요. 말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죽으면 엄마는 어떡하라고. 하지만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잖아요. 저 때문에 형이랑도 싸우고. 상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크게 잘못했지. 근데 그렇다고 죽겠다는 소리를 하면 어떡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엄마. 근데 상진아, 엄마가 제일 속상한 건 말이야. 내가 나한테 말을 안 했다는 거야. 그렇게 힘들면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이런 짓을 했어? 상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작년부터 계속 적자였는데 올해 들어서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카드빚이 1,000만 원 넘었고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왔어요. 말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엄마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낮다고 해서 그냥 잠깐만 쓰려고 했어요. 카드값만 맞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잠깐이라 했지 근데 왜 말 안 했어? 내 이름, 내 신용, 내 인생인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형한테 또 무시당할까 봐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말순은 아들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말순은 상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상진아,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어. 솔직함이야.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어야지. 죄송해요, 엄마. 그날 밤 상진은 집에서 잤습니다. 말순은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이불을 펴줬습니다. 상진은 오랜만에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말순은 부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애를 그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나? 말순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말순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동생 어제 집에 왔다면서요? 그래, 왔다 갔어. 엄마, 또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맨날 그런 거잖아요. 상호야, 그래도 동생이 반성하고 있어. 반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 신용 생각 안 하세요? 상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말순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서 말순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을 감싸면 다른 쪽이 상처받고 양쪽 다 안으려 하면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말순은 효도폰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가 가족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거짓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말순의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말순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상진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상진은 연락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말순은 그 사이에서 혼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말순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옆집 순자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말순은 제대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말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거짓말. 나한테 말해봐. 우리 몇 년 친구인데.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남한테 한다는 게 말순에게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정말 괜찮아. 걱정 마.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말순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말순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내가 애를 그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나? 말순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상진을 너무 감싸온 것일까? 아니면 상호를 너무 엄하게 대한 것일까? 말순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할머니였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요즘 젊은 애들 다 빚에 쫓기지. 그래도 아들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말순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게 복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며칠 전 상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 진짜 죽고 싶어요. 그 말을 떠올리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상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불안해졌습니다. 이 녀석이 설마. 말수는 급하게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상진이 사는 원룸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수는 숨을 헐떡이며 상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진아, 상진아. 말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들 찾는데 안 보이네요. 혹시 못 봤어요? 아, 그 집 사람요? 어제 새벽에 나가는 거 봤는데 그 뒤론 못 봤어요. 말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집을 나갔다니. 말수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상진아, 엄마야. 제발 전화 좀 받아라. 말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상진의 목소리는 없었고 그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상진아, 너 어디 있어? 엄마 걱정되잖아. 엄마. 상진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진아,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무슨 짓 하려는 거 아니지?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바보같이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지?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상진아, 제발 엄마 말 들어.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알았지? 엄마, 저는 안 돼요. 저는 형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돈도 못 벌고 엄마한테 짐만 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한테 짐이라니. 넌 엄마 아들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말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상진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저 지금 한강에 있어요. 말수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강.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상진아, 거기서 움직이지 마. 엄마가 지금 간다. 말수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한강공원이요. 빨리 좀 가주세요. 택시는 달렸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보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제발 아무 일 없길.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숨을 헐떡이며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멀리서 상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상진아. 상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이리 와. 말수는 상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상진은 어머니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말순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가 어떻게 해결해요?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엄마가 뭐든 할게. 그러니까 너는 죽겠다는 소리 다신 하지 마. 알았지? 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상진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방을 내줬습니다. 상진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잠들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모든 것이 무너진 밤이었지만 말순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상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며 말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해. 이 아이를 살려야 해. 말수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집은 전세였고 통장에는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호가 매달 조금씩 넣어준 돈이었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진이 일어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말수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일어났니? 얼른 와서 밥 먹어. 엄마,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밥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상진은 고개를 숙인 채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그릇에 밥을 푸고 국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많이 먹어야 힘이 나. 상진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진아, 엄마가 생각해봤어. 내일 은행 같이 가자. 엄마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가야 해. 내 이름으로 받은 빚이니까 내가 갚을게. 엄마가 무슨 돈으로요? 엄마 통장에 있는 돈은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은행에 가서 이자라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상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대신 다시 일어서라. 엄마 이름 더럽히지 말고. 알았지?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제가 이래서 다 갚을게요. 그래, 그렇게만 해줘. 그것만 해주면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날 오후 말수는 새벽 시장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채소를 구경하고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장터 끝에서 순자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말순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순아,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냥 좀 늦잠 잤어. 그래.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던데 밥은 잘 먹어? 응, 잘 먹어. 걱정 마. 순자는 말순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아, 힘들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순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나 괜찮아.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다 빚에 쫓기지. 그래도 아들이 아직 살아있잖아. 그게 복이지.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상진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어제 한강에서 아들을 끌어안았을 때의 그 차가운 손, 떨리는 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늦었더라면, 만약 상진이 정말로 무슨 일을 저질렀더라면, 말수는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애를 그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이번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잘못이 아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죄라면 말수는 기꺼이 그 죄를 지고 갈 것입니다. 그날 밤 말수는 상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진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상진아, 내일 은행 같이 가자. 내 이름으로 받은 빚, 내가 갚을게. 엄마 안 돼요. 그러지 마요. 그 대신 다시 일어서라. 엄마 이름 더럽히지 말고.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진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폐를 끼칠 줄 몰랐어요.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 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는 거야. 말순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말순은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이 아이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해달라고. 다음 날 말순과 상진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은 두 사람을 보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원금은 300만 원이고 연체 이자가 붙어서 현재 350만 원 정도입니다. 일시 상환하시면 이자가 줄어듭니다. 말순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고는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돈은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일시 상환할게요. 엄마 안 돼요. 상진이 말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말순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 그 돈은 또 벌면 돼. 근데 내가 없으면 엄마는 어떡해. 말순의 말에 상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직원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일시 상환으로 처리해 주세요. 수속이 끝나고 두 사람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말순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장은 텅 비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상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이래서 다 갚을게요. 그래, 그것만 해줘. 그럼 엄마는 만족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순은 상진에게 밥을 차려주고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며칠 뒤 말순은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일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두 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상호야, 이번 주말에 집으로 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인데요, 엄마? 그냥 얼굴 좀 보자. 상진이도 올 거야. 전화 너머로 상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동생 때문이죠? 엄마, 그 녀석 또 무슨 짓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한번 모이자는 거야. 제발 와줘. 상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토요일에 갈게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말순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정리했습니다. 상진은 전날 밤부터 긴장한 얼굴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상진아, 형 오면 제대로 이야기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오후 2시쯤 상호가 도착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상호는 현관문을 열며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동생은요? 안에 있어. 들어와. 상호는 거실로 들어왔고 상진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형제가 마주쳤습니다. 상호는 상진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형,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상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말순은 두 아들 사이에 섰습니다. 상호야, 일단 앉아. 이야기 좀 하자.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호야,
너한테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대출금은 내가 다 갚았어. 뭐라고요? 엄마가요? 응, 내 통장에 있던 돈으로 갚았어. 상호는 상진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엄마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서 갚았다는 거야? 너 그래도 사람이야? 상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호야, 진정해. 동생도 반성하고 있어. 반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 엄마가 그렇게 키웠잖아요. 동생은 늘 엄마 뒤에 숨었어요. 상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형, 나도 그게 죄인 줄 알아. 근데 그때 엄마가 유일하게 믿어줬어. 믿어줬다고? 그래서 엄마 등골을 빨아먹은 거야? 그게 내가 할 짓이야? 형, 나도 힘들었어.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기고 나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죽고 싶으면 혼자 죽지. 왜 엄마까지 끌어들여? 두 형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만해라. 말순의 외침에 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싸워. 부모는 자식 믿는 죄밖에 없다. 너희 둘 다 내 아들이다. 하지만 이번만은 너희가 서로 용서해야 한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저 녀석을 용서해야 해요? 상호가 항변했습니다. 말수는 상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상호야, 너도 동생한테 잘못한 게 있어. 평생 동생을 무시하고 무능하다고 했잖아.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라고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어. 동생도 너만큼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야. 상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수는 이번엔 상진을 바라봤습니다. 상진아, 너도 형한테 사과해야 해. 형도 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어. 상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형한테도 엄마한테도 큰 피해를 줬어. 용서해 줄 수 없는 거 알아. 그래도 말은 하고 싶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상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상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호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 형으로서 동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냥 무시하고 무능하다고만 생각했지. 형. 하지만 다신 이런 일 없게 해라. 이번이 마지막이야. 상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진은 떨리는 손으로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형제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순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상호는 상진에게 물었습니다. 넌 앞으로 뭐 할 거야? 배달 일 시작했어. 오토바이 빌려서 음식 배달하는 거. 그래, 열심히 해. 그리고 엄마한테 빌린 돈 꼭 갚아. 당연하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갚을 거야.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힘들면 말해. 형이 도와줄게. 상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형. 밥을 다 먹고 상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말순이 물었습니다. 상호야,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너도 힘들었지? 형이라고 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상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동생이 부러웠어요. 응, 동생은 엄마한테 사랑받았잖아요. 저는 늘 책임감 있게 살아야 했고, 모범을 보여야 했고, 그게 가끔은 힘들었어요. 말수는 상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상호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구나.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는 이해해요. 상호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있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실과의 대면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에는 용서와 화해가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에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말순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평범해졌습니다. 새벽 장터에 나가고 순자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 된장국을 끓이는 일상.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말순의 효도폰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상진이 배달 일을 하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탄 모습, 배달을 마치고 웃는 모습, 가끔은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순의 폰에 상진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새 오토바이를 탄 상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은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녀석, 드디어 자기 오토바이를 샀구나. 말순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상진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초췌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폰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폰으로 빚이 생겼지만 그 폰 덕에 내 아들을 다시 얻었지.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효도폰은 말순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진짜 문제를 드러내고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거쳐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후에 상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상진아. 사진 잘 봤어. 오토바이 멋지더라. 헤헤, 그저 중고인데 상태가 좋아요. 이제 배달도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진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말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 안전이 제일 중요해. 네, 엄마. 그리고 엄마, 이번 달에 50만 원 입금할게요. 응? 벌써? 네, 배달 열심히 해서 모았어요. 엄마한테 빌린 돈 갚아야죠. 말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상진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아서 어머니에게 갚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상진아. 천천히 해도 돼. 아니에요, 엄마. 빨리 갚고 싶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전화를 끊고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효도폰을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상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애들도 데리고요. 그래, 좋지. 밥 해놓을게. 엄마, 동생 요즘 어때요? 열심히 잘 지내더라. 배달 일도 착실히 하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상호의 목소리에도 예전의 차가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말수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주말이 왔고 상호 가족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진도 함께 왔습니다. 말수는 두 아들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 얘들아. 다 왔네. 엄마, 저희가 깜짝 선물 준비했어요. 상호가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형이랑 제가 반씩 모은 거예요. 엄마가 쓰신 돈 다시 채워드리려고요. 상진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가 이걸 왜? 엄마,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저희가 다시 채워드려야죠. 상호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손녀 지은이는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아 제잘거렸고 상호와 상진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상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밥 살게요. 밖에 나가서 먹을까요? 말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진짜? 내가? 네, 요즘 돈 좀 벌었거든요. 엄마한테 밥 한 끼 정도는 사드릴 수 있어요. 상호도 거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그럼 우리 다 같이 나가죠. 온 가족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상진은 당당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두 아들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상호는 한쪽 팔을, 상진은 다른 쪽 팔을 잡아줬습니다. 말수는 두 아들 사이에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집에 도착해서 말수는 효도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는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상진이 계산하는 모습. 말수는 사진 하나하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다시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말수는 폰 화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진짜 효도폰이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엄마도 행복했어.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나자.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말수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절망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거쳐 가족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효도폰은 처음엔 저주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엔 축복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폰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말수는 그 사진을 보며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말순의 작은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은 희망의 빛이었고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빛이었습니다. 효도폰은 말순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말수는 그것을 배웠고 두 아들도 배웠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수는 다시 새벽 장터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효도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 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중했습니다. 아들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